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020년 2월 14일 밤 10시인데요. 오늘 올라갈지 내일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상이. 고고TV를 그동안 쭉 7개월 전부터 또는 몇 개월, 3, 4개월 동안 시청하신 분들은 고고TV가 어떤 논조라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고고TV는 무조건 야권이 통합해야지 문재인 정권을 퇴진시킬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압승을 할 수 있다. 김무성이든 유승민이든 어떤 세력이든 다 합해서 일단은 이겨야 한다. 그 의결을 갖춰야 한다고 방송을 했는데요. 고고TV 논조는 이렇습니다. 선거는 말이죠. 좌와 우의 프레임, 진보 보수의 프레임, 즉 상대 진영과의 프레임을 어떻게 짜는 것이냐. 그 밑바닥에 이념이 있다. 이념이라는 것은 경제 관점에서 나오는 거고 경제 생활에서 나오는 거다. 먹고 사는 문제가 이념이다. 먹고 사는 데 있어가지고 진보라는 게 튀어나왔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념은 밑바탕에 있다. 그러나 좌와 우를 재단하고 심판하는 것은 중도 무당층이다 하고 계속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정땡땡 강탄 방송에서 중도는 없다. 또 모 방송도 중도는 없다. 이렇게 참칭 우파들이 계속 중도는 없다. 좌와 우만 있을 뿐이다 하는 쓸데없고 괴면을 내려놓을 적에 항상 중도 무당층이 있다. 그것이 소잉보토고 무당층이 즉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고 한국당도 아닌 그분들이 그 무당층인들이 소잉보토로서 좌를 심판하고 우를 심판하고 어떤 곳에 한 곳에 표를 집중을 함으로써 선거판을 가른다. 그래서 무당층을 무조건 끌어들여야 하고 중도층을 우리는 포용해야 한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파는 항상 30%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30%가 항상 그 자리에 있었고 좌파는 약 20%가 항상 그대로 있습니다. 그게 1945년에 좌우 대립의 산물입니다. 나머지 50%는 항상 중도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게 고고TV 생각입니다. 시류에 따라서 그 현재의 정치 형태에 따라서 중도층은 좌로도 가고 우로도 가고 무당층으로 남고도 하고 사표로 되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진박 공천 파동에 의해서 탄핵 과정이 왔을 적에 우파는 그대로 30%가 있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문재인 정권을 퇴진시키고 이 폭정에서 벗어나려면 무당층을 끌어안아야 한다. 또는 중도층을 끌어안아야 한다는 게 고고TV의 방송이었고 그 나이 드신 우파를 자랑스러워하는 분들한테 참으로 몸을스러운 공격을 많이 받은 게 고고TV 방송입니다. 좌파들은 더 이상 공격 안 씁니다. 그리고 고고TV가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 내지 열흘을 후원자가 돼주십시오. 10만원 이상은 후원자라 합니다. 그 다음에 만원대 내시는 분은 자율구독료라 합니다. 그게 한 2, 300명만 되면 좋겠습니다 하고 방송을 하는데 안 내셔도 됩니다. 부담감 가질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고고TV를 시청하시는 것만으로도 괜찮습니다. 고고TV는 그것도 감사드립니다. 그런 알아두셔야 될 게 고고TV 그 광고 나오죠. 그 광고 나와도 고고TV한테 1원의 수입도 안 떨어집니다. 전부 다 100% 노딱입니다. 1원의 수입도 안 떨어져요. 한 150만 명이 봐요. 110만 명 내지 130만 명이 고고TV를 봄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광고 수입은 300불 전후입니다. 하루 일당이 안 됩니다. 고고TV 하루 일당이 안 되는데 반나절 일당뿐이 안 돼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런데 그런 부탁을 드린다 해서 또 돈 방송을 한다. 이 사람은 돈만 벌려고 그런다. 또는 그런 방송을 자꾸 하면 역효과가 난다. 그만하십시오 하는 댓글은 내가 싹 지워버립니다. 그런 분들은 자율구독료도 안 내고 계속 공짜로 보면서 뒷사는 글만 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싹 지워버립니다. 그런 걸. 기분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협조를 부탁드리면 같이 크고 같이 나가자는 게 고고TV 생각입니다. 강요 안 하지 않습니까? 다른 업체들, 다른 방송들 같이 야리꾸리한 썸네일 달고 꼬시는 방송도 안 하고 또한 다른 방송들 같이 뭡니까? ALS도 안 하고 멤버십도 안 하고 회원제도 안 하고 자동이체도 안 걸어놓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협조 좀 부탁드리고 기분 나빠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보셔요. 보시면 됩니다. 좋은 댓글을 많이 달아주세요. 그죠? 자, 한국갤럽이 오늘 11일, 13일 나흘 동안에
여론조사를 발표했는데 제가 한국갤럽은 계속해서 간혹가다 올리죠. 추세는 봐야 한다. 한국갤럽은 주관식이다. ARS를 돌리고 자동응답이 아니다. 그래서 한국갤럽을 중시해야 되는데 한국갤럽이 충격적인 여론조사를 드디어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론조사를 그러면 공적인 여론조사가 우리가 안 믿고 싶다 그러더라도 그걸 안 보고 어떤 여론조사 가지고 해요? 공병호 TV는 자체적인 구독자를 데리고 여론조사 하더라고. 공병호 TV는 그 사기꾼이야 그 정도 되면은. 왜 그러냐면은 아니 공병호 TV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우파인데 95% 99%가 우파일 텐데 그죠? 거기 그거 하면 우파가 승리한다고 맨날 나오지 모든 걸 갖다 집어넣으면은 그 친구도 좀 이상해졌어. 간접적으로 알아요. 저는 다. 이상해졌어. 공병호 그거도. 그 다음에 거리 여론조사라는 거 있죠. 이 하트 붙이는 거. 그것도 안 붙일 사람은 안 붙이고 가버리잖아요. 그죠? 거리조사 하면 90%대 10%가 나오겠죠? 그죠? 그런 거 믿으시면 안 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조작이 가해졌더라도 공적인 여론조사를 추세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드디어 중도층이 정부 심판으로 들어섰다. 여권이 이게 한다가 43%, 야권이 이게 한다가 45%, 중도층이 이거는 전체입니다. 여권이 이게 한다가 43%, 야권이 이게 한다가 45%. 이건 전체 국민의 대상으로 이렇게 나오고 중도층한테 물어봤습니다. 중도층은 항상 있었고 무당층은 항상 있었다. 무당층은 당적이 없고 어느 당도 싫어하는 사람들이죠. 그죠? 중도층이라는 것도 그렇고 중도층은 야권이 이게 한다가 50%, 중도층은 야권이 이게 한다가 50%, 여권이 이게 한다가 39%. 옆에 그 도표에서 중간의 거입니다. 중간 거. 위아래는 볼 필요 없어요. 위는 보수층에서는 야권이 이게 한다가 74%. 진보층이라는 애들은 여권이 이게 한다가 이건 몇 프로야? 78%. 그러니까 진보층이라는 좌파층들이 원래 결속력이 더 강해요. 이거 볼 필요 없고 가운데만 보시면 됩니다. 중도층은 야권이 이해한다 50%, 여권이 이해한다 39%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한 달 만에 뒤집어졌어요. 그 다음에 무당층에서는 여권이 승리해야 한다가 18%, 야권이 승리해야 한다 49%, 무려 무당층에서는 제가 중요시하는 무당층에서는 야권이 승리해야 한다는 것이 3배가 넘습니다. 3배가. 그리고 제가 항상 주장한 게 뭡니까? 저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PK부터 올라온다. 우리의 바람은 선거혁명은 PK분에 올라온다. TK는 빼도 돼요. TK는 100%니까 우리한테. PK 쪽이 지금 다 망가지고 민주당이 폭망했다. 몇 번 올렸죠. PK 난리 났다. 그죠? PK 민심이 돌았었다. 몇 번 올렸죠. 그냥 올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러니까 PK 쪽에서 바람을 몰고 올라오는데 그게 어디 간다? 충청도로 간다. 충청도로 와서 그게 어디로 간다? 경기를 거쳐서 서울로 올라온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원도는 반반이로 보시면 돼요. 전라도는 완전히 저쪽이고 전라도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요번에 한 석도 못 얻습니다. 보십시오. 요번에 한 석도 안 나와요. 전라도는 포기해야 돼요. PK 쪽에서 바람을 갖다가 일으키고 왜 그러냐 하면요. PK가 현 정권, 문 정권, 노 정권을 갖다가 지탱한 발산지예요. 발상지. 거기서부터 무너진다니까요. 거기서 무너지고 그 과정에 조국이가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있었고 유재수가 있었고 모든 그 신라젠이 있었고 그렇죠. 그 PK부터 뭐죠? PK부터 바람을 치고 충청도로 올라오고 충청도에서 경기를 치고 경기에서 서울로 친다. 외적으로부터 들어온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야권의 승리가. 그래서 통합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은 지금 대전 충청에서 말이죠. 여당 심판론이 한 달 사이에 19%가 올라가 버렸다. 대전도 뒤집어졌다. 충청도인도 뒤집어졌다. 그 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경기도 뒤집어지고 있다. 서울도 뒤집어지고 있다. 지금 이런 것이죠. 이게 12분 13분 만에 말입니다. 15분 만에 압축적으로 원고를 뽑아가지고 방송하는 게 말입니다. 이게 힘든 거예요. 진땡땡 가면은 그냥 그 신문기사 읽고 말잖아요. 그래도 70, 80만, 90만이야, 구독자가. 그래도 막 돈 엄청나게 벌어요. 자, 한국갤럽이 11일에서 13일 나흘 동안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또 결과를 말씀드리면 20대가 지금 뒤집어지고 있어요. 완전히 20대가.
어? 20대가 야권으로 완전히 넘어오고 있어요. 여성, 남성 다. 그래서 11, 14일 나흘 동안 조사를 했다. 18세 이상 1000명을 데리고 전화조사를 한 결과, 응답조사를 한 결과, 현재 정부를 갖다 심판해야 된다는 것이 45%, 그 다음에 정부를 갖다가, 지켜야 한다는 게 43% 뒤집어졌다. 모름이 13%인데, 모름이 13%. 이거는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항상 모름은 얘네들은 선거 안 나와요. 이쯤 됐으면은. 그 다음에, 저번 달에는 여당이 승리해야 한다가 49%였고, 야당이 승리해야 한다가 37%였어요. 저번 달에는. 그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그죠? 하나는 문재인 정권의 폭정과 윤석열의 등장과 추미애의 헛발질이 있었죠. 물론. 그러나, 야권이 지금 진영을 갖춰간다. 통합을 어느 정도 하려고 그런다. 기대를 갖기 시작했다 하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연령별로 보면은, 지금 3, 40대, 40대는 이게 안 바뀝니다. 자기 직장을 잃고 삶이 잃더라도 이 사람들은 친노, 노무현의 정권에 의해서 선회단 대표적인 친노 애들이에요. 40대 애들이. 그래서 얘네는 안 바뀌는데 30대는 앞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게 고고TV의 생각이고 20대에서 야권이 이겨야 한다는 것이 여권이 이겨야 한다는 것보다 4%가 높다. 그리고 50대 초들 그 악랄하던 586 운동권 중에서도 일부만 남고 586 중에서도 운동권 아는 사람들 많았죠. 어여부여 그냥 어울려가지고 돌 한번 던져봤어. 나도 대마 이렇게 손 한번 들어봤어. 이런 친구들이 지금 현재 문정권을 이탈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중도층을 분석해보면은 중도층이 여당이 승리한다는 게 39%, 야당이 승리한다는 게 11%나 높아요. 야당이 승리한다. 그죠? 근데 이 무당층에서는 심각한 현상이 벌어지는데 여당이 승리해야 한다는 게 18%뿐이 안 돼. 야당이 승리한다는 게 49%, 3배나 높아. 그죠? 돌아서기 시작했다. 완전히 돌아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문제가 뭐예요? 충청도를 보면은 대전, 세종, 충청이 야당 승리가 49%다. 여당보다 훨씬 많다. 그 다음에 수도권에서도 야당 승리를 해야 된다는 게 42%다. 그죠? 그 다음에 서울에서도 여당을 심판해야 된다는, 즉 여당을 심판해야 하고 야당이 승리한다는 게 41%다. 5%나 올랐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전체가 뒤집어진다. 지금 현재 가장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게 어디죠? 2070을 딸치게, 2060 이상을 딸치게, 20대가 이탈을 완전히 하고 있다. 그 다음 지역별로 딸치게는 어디예요? 충청도가 완전히 이탈을 하고 있다. 충청도가. 그죠? 그 다음에 말씀드렸죠. PK부터 치고 올라오면서 충청을 거쳐서 수도권을 거쳐서 서울로 치는데 수도권하고 서울이 지금 박빙이지만은 곧 경기도도 뒤집어진다. 그 다음에 서울이 뒤집어진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압승을 해야 된다. 180석을 기준으로 갖고 와야 된다. 야권이. 여기서 더 분란 세력이 나오면 안 된다. 현재 최고의 분란 세력은 누구다? 참칭 우파 유튜버들이다. 참칭 우파 유튜버들이다. 유튜버는 유튜버일 뿐이에요. 하나도 영향 못 미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파를 자랑스러워하는 나이 드신 분들을 잡고 돈벌이 방송을 하니까 무당층과 이 중도층이 어디서 의지를 하느냐? 일반 여론과 일반 신문에 의지를 하기 시작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현 정권이 어떤 짓을 하더라도 여론이 반전되기는 힘듭니다. 이긴다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야권 통합이 됐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안철수 같은 경우는 무당층이 중도층이 30%다 하고 기대를 하는데 그건 무망할 거예요. 요번엔 정권 심판론입니다. 그죠? 안철수는 안중에도 없어요. 안철수의 그 극성 지지자 일부만 빼놓고는.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눈에 띄는 게 뭡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기는 대권 후보 여론조사에서 빼달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또 나타났어.
또 나타났어. 5%가 나와요. 윤석열 5%가. 갤럽 조사에서. 갤럽은 객관식이 아니라 그랬죠. 주관식이라 그랬죠. 이렇게 물은 거야. 자기 대권 대통령을 누가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은 거야. 그러니까 표본 질문 오지 선다행을 안 주고 그랬더니 국민들이 윤석열이요 한 게 5%예요. 그리고 이낙연이 한 게 25%고 황교안이 한 게 10%예요. 이렇게 돼. 황교안 10%. 이거 윤석열의 바람이 말이죠. 앞으로 계속 갑니다. 황교안은 지금 황교안 대표는 싫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개인적인 감정 없어요. 나도 황교안이 대통령이 되면 좋죠. 반대 타잖아. 일단은 모험생이니까 현재 상황은 지킬 수가 있어. 현재 자기 그거는 우리나라 정체성은 지킬 수가 있어. 그런데 이 사람 정치력이 부족하고 대중성이 아직도 부족해요. 대중성이. 그래서 지금 2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만약에 윤석열을 누가 껴안게 되면은 그 당이 무조건 이기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윤석열이 이제 한 1년 3개월 뿐이 더 남았습니까? 검찰총장? 그죠? 1년 3개월은 본격적인 대선 운동에 들어가는데 누구든지 윤석열하고 런닝메이트를 가지면 그 사람이 무조건 이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윤석열이는 황교안하고 조합이 안 돼요. 대선판, 총선판 들어가고 그때 가면은 내가 윤석열이 어디로 갈 것인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사람이 누구랑 붙을지 대충 개념이 와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냥은 있지 않을 성격입니다. 윤석열이가 보니까 이 사람이 보통 정치인 감각이 있는 친구가 아니에요. 윤석열이가. 그렇습니다. 고고TV를 많이 격려 좀 해주시고 자율구독료 안 내셔도 돼요. 근데 뒷싸지 마시고 구독 갑질하지 마세요. 고고TV한테. 고고TV가 구독자 늘리려고 그랬으면 진땡땡 공땡땡 신땡땡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안 해요 저는. 구독해가지고 구독한다고 갑질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해가지고 광고 아무리 나와봐야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니까요. 1원도 안 들어온다니까요. 100만 명이 보면 쉽게 말해서 150만 명이 보면 100만 명이 보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100불 들어와요. 100불 10만 원. 한 달. 150만이 보면 150만 명이 보면 150불 들어오고 그런 구조예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근데 광고가 풀리면은 제가 구독자를 좀 늘려야 하고 광고 풀렸습니다. 광고 보십시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고고TV를 많이 격려를 해주시고 어떻게 고고TV가 방송을 하는지 같이 참여를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고TV 여명이었습니다. 화이팅 하시고 주말이 다가온 내일부터 주말입니다.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행복하십시오.